자, 그럼 야당 이야기 또 짚어보겠습니다. 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졌던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저거 곧 정리된다라는 발언을 두고 벌어졌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사건의 진실 공방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전에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지사도 이 앞으로 공정 경선을 실천에 옮기라는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옮겼을 뿐이고요.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양새로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도 서로에게 양측에서 주었던 이 실망과 상처를 모두 묻어두고 미래로 좀 같이 가자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임시로 좀 봉합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이 더 크게 나가는 거는 막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임시로 봉합이에요. 이건 절대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제 워낙 의견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확장되면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지사한테 물러나라, 사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서로 인식하는 거예요. 원 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계속 이걸 문제를 키우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일단 덮고 가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일, 이런 일이라 제가 표현하는 것은 갈등의 요소가 없겠습니까? 네. 경선 룰 가지고도 싸울 거고요. 만약에 그렇죠. 원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 이 문제 꺼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갈등이 생기면 윤석열 후보 측과 이 대표 사이에도 지속적인 갈등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봉합은 됐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요, 원 전 지사의 녹음 파일 전체 공개 요구에 일단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준석 대표는 무대응을 원칙으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요, 바로 이게 대표다운 행동이다. 대응을 일일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대표가 원래 해야 했던 행동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 국장님? 이 무대응이 차라리 이번엔 잘한 행동이다. 맞습니까? 저도 잘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시점에서 뭐 또 대표가 그거 다 공개하고 그러면은 끝까지 해보자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당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대선 주자 관련된 어떤 보도가 뜨거나 얘기를 하면 바로 SNS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과거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당 대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당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당의 힘을 최대화시켜가지고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멋있게 경선을 치러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일종의 지금 최대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의 그 후보군이나 최고위원들이랑 다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다 끌어안고 이걸 하나의 용광로로 어떻게 하면은 녹여낼 수 있을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요구되는 이른바 새로운 리더십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와의 진실 공방은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시 들으셨지만 이건 임시 봉합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통화 녹음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뼈아픈 부분으로 얘기가 중간중간에 자꾸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저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단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러면 누가 진솔한 얘기를 전화로 이 대표가 할 수 있겠느냐. 신뢰의 문제가 깨졌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 부분이잖아요. 부분이 이제 크게 확산이 된 거. 이것이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뼈아픈 부분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아마 입장 표명을 저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는 이
이 녹음을 안 하겠다라든지 앱을 지웠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로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잘 듣고 그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좀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 정치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특히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잘 활용하고 이 기회에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리더십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자체도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또 새로운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스스로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는 걸까요? 홍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예.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 대명천지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시도를 이미 했다라기보단 어쨌든 속마음은 대충 들킨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좀 좋은 이야기 좀 하시지. 이 내분을 지금 계속 그 조장하려고 하는 네. 질문은 이젠 그만하시고 딴 거 물으세요. 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비토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근에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좀 자주 소통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해를 여러 가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토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경선에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대선을 거의 8개월 정도밖에 안 남긴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대표가 물러난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또 비대위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장 누가 하냐고 또 싸웁니다. 이건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만은 있고 비판을 할 겁니다. 또 논쟁도 있을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후보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그 경선 끝나고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되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비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제 현실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자, 다른 대선 주자들의 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일단 한 발 물러나면서도 또 글에는 이런 얘기를 남겼죠. 이 대표가 원본 공개를 하지 않은 건 사실상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 앙금 있는 말도 남기긴 했었는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하태경 의원은요. 연일 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원희룡 전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 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원희룡 지사를 또 하태경 의원이 또 겨냥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 물고. 자, 국민의힘이요.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서 4명까지 후보를 압축할 예정인데 결국에는 컷오프 통과를 하기 위한 존재감을 알리기 방법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뭐 윤석열 후보나 뭐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 정도는 굉장히 대중들한테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본인들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센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건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쪽이 있고 네. 조금 이준석 대표를 못마땅해 하는 쪽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양분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그쪽을 지지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도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